안녕하세요. 개 아토피 클리닉TV 박정무 수의사입니다. 저희 동물병원에서 개 아토피와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보호자분들이 닭고기나 아니면 오리고기 같은 그런 단백질 때문에 반려견이 아토피 상태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어떤 특정 단백질이나 어떤 알러젠 때문에 아토피가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아토피를 유발하는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내에서 어떤 것들이 반려견들에게 아토피를 유발하는 요인들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 주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실내 공기, 특히 이제 대기 오염 물질과 아토피 피부염의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삼성서울병원 아토피 환경보건센터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인데요. 삼성서울병원 아토피 환자 1880건의 증상 일지와 그리고 서울시 보건환경원에서 측정한 25개구 대기 측정 오염소의 오염물질 농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토피 증상과 대기 오염물질 간에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그 연구 결과를 보면 미세먼지가 입방미터당 1마이크로그램이 증가하면 아토피 증상은 0.4% 증가한다고 하였고, 그리고 벤젠이 0.1ppb 증가하면 아토피 증상은 2.74% 증가하고, 또 총 휘발성 유기합물이 0.1ppb 증가하면 평균 2.59%의 아토피 증상이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만큼 아토피와 대기 오염 물질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기 중에 이런 오염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2008년도에 아토피 없는 천사의 집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로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 대책이라는 정책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집에서 환경을 어떻게 관리해 주는 것이 반려견에도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기에 이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 연구 결과 실내에서 공기 오염 물질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름알데히드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런 것들의 주된 원인은 어린이집의 경우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집에서 반려견에게 어떤 것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포름알데히드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완구중 재질이 목적인 것. 우리는 나무로 된 장난감은 친환경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나무에 벌레가 먹거나 아니면 곰팡이가 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무로 어린 아이들 완구를 만들 때 포름알데히드에 담가서 변질이 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무로 된 완구에서 지속적으로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기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 포름알데히드가 공기 중에 축적되고, 또 비슷한 개념으로 환충기 설치가 미흡할 때 또 가구에 요새 붙박이장과 같은 나무 톱밥을 압축시켜서 만든 가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포름알데히드가 많이 방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완구 중에 포함된 휘발성 물질, 그리고 신축 건물의 경우 가구, 건축자재, 도료, 접착제 이런 것들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많이 나온다는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린이집을 모니터링한 결과 보면 오래된 건물이라도 예상외로
오염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파트와 같은 경우 또 단독도 마찬가지고 오래된 집은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새집 증후군의 원인 물질들이 덜 방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 보고서에는 조사를 해보니까 오래된 어린이집에서도 꾸준히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신축 리모델링 한 경우 바닥재, 벽지, 가구, 도료 접착제 그런 데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했고, 그러면 이런 물질을 덜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오염물질 흡착 분해 및 습도 조절, 항균, 악취 제거 등의 기능을 갖는 친환경 기능성 건축 자재를 사용할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자연 환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기화 화학물질이 많이 발산되는 문구류나 각종 교육 자재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유기화학 물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물건들, 하다못해 플라스틱으로 된 강아지 밥그릇 또한 유기화학 물질이 계속 분비될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인레스나 도자기로 된 밥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굳이 교실 안에 없어도 되는 가구장은 밖으로 내놓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구장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배출되는 포름알데히드들이 계속 어린아이들에게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강아지들에게도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구장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은 유기농을 사용할 것을 권하고, 또 장난감은 15일 정도 햇빛에 말려서 사용하고, 그리고 무독성 플라스틱이나 자연적인 것을 채택해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자재와 관련돼서는 친환경 건축 자재를 사용할 것을 권하는데, 예로 든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보면 규조토는 유해 화학 물질을 흡착 분해, 불연성, 그리고 습도 조절, 항곰팡이, 악취 제거 및 탈취 효과, 그리고 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건축 자재로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또 황토는 시멘트의 알칼리 성분을 중화하고, 그리고 습도 조절, 환기, 흡착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숯은 알칼리와 전자파 차단, 그리고 원적외선 방출, 습도 조절, 항균 탈취, 그리고 곰팡이 억제와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식으로 숯을 사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숯에 대해서는 아토피와 관련해서 좀 더 다양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는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친환경 건축 자재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것 같이 또 이 보고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자료를 찾아보면 실내 중에 공기가 아토피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음식물을 하루에 2번 정도만 먹지만 숨은 계속 하루 종일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숨을 통해서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해 다양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몸에 들어온 경우 그 유기화합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염증 반응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토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보호자분들은 닭고기나 그런 몇몇 음식과 관련된 알러지원에만 계속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강아지가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먹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생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는 그런 아토피 원인들을 어떻게 차단하고 막아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실내
여기 오타가 있는데 실내 휘발성 유기화물의 발생 원인들을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원인들이 아토피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보고서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휘발성 유기화물질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공기청정제와 같은 것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 공기청정기가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를 지속적으로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무엇보다도 근원적으로 가구나 벽지나 그런 데에서 사용하는 접착제, 도료 그런 것으로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는 등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강아지 아토피와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개 아토피 클리닉 TV에서는 개 아토피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